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목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서울의 일자리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김민경 휴먼앤파트너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민경입니다. 일자리에 관한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시기를 기대하겠고요. 먼저 이번 주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보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네,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공공일자리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네. 기후환경본부에서 국제협력 전문요원 계약직 1명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기후변화 대응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이 다소 짧네요.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접수를 받으므로 우편으로 접수하실 때는 미리 빠른 우편으로 접수하셔야겠습니다. 은평병원 어린이발달센터에서 기간제 치료사를 1명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12월 18일까지 내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은평병원 어린이발달센터 교무실에 가서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소방재난본부 시설물 관리원을 모집합니다. 공무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모집 인원이 많네요. 48명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 시기는 오늘부터 12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근무를 원하시는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504명 모집합니다. 접수 방법은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마감일은 12월 18일 내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일자리 하나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보건소 자살 예방 사업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4명이며 12개월 계약직 근무입니다. 현재 접수 진행 중이며 12월 21일까지 강북구 보건소 지역보건과에 방문하셔 직접 접수하시거나 이메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공공일자리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뽑는 직원들이 꽤 많아서요. 기분이 좀 좋습니다. 자, 취업 정보를 알아봐야죠.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최근 중견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지원율이 대기업 못지 않다라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취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중견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나누잖아요. 중소기업이라고는 많이 들었는데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중소기업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중견기업의 정의, 개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중견기업의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은 작년 2014년 7월에 시행된 중견기업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네. 보통 정의라고 하면 뭐뭐인 것으로 정의가 되는데 중견기업은 뭐뭐이 아닌 것으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일단 제외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네. 우선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이 아니어야 합니다. 소위 대기업 집단인데요. 네네. 대기업이고 대기업 이하에 있는 계열사들을 제외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2015년 12월 1일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61개 집단에 1668개 기업이 대기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제외를 하고 또 이제 작은 중소기업을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 좀 복잡한데요. 이제 업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에 속합니다. 그리고 IT 분야나 다른 분야는 또 이제 800억이나 이런 기준이 좀 다른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소기업이 나뉘고요. 이렇게 제외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외국계 기업을 제외를 해야 됩니다. 외국계 기업 중에서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인 약간 큰 규모의 그 외국계 기업을 제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보험업을 제외를 하고 나면 비로소 중견기업이 남습니다. 오히려 쉽네요. 중견기업을 정의하라고 하면 어렵지만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 중견기업 얘기하면은 어려워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한국콜마나 풀무원이나 샘표 이런 기업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B2C 기업들은 이제 중견기업이거든요. 중견기업인데 중소기업
네, 중견기업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물론 대기업들을 선호하는 건 사실이죠. 네. 일반 구직자들이.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견기업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좋은 일자리로서 좋은 직장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중견기업이 이렇게 주목받는 소위 뜨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물론 취업난 때문입니다. 예. 일반 구직자들의 시야에는 대기업이 있고 공공기관이 있고 금융업 그리고 네, 외국계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 기업의 그 취업문을 선호하는 그 문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기업 중에서 혹시 우리 기업 중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뭐 어떤 게 뭐 매출이나 뭐 이런 걸로요? 네. 아니요. 기업의 기업 수. 수로 봤을 때. 기업 수로야 뭐 많지 않겠죠. 전체 중소기업이 훨씬 많을 테니까. 네. 예, 기업 수로야 하면 글쎄 아까 뭐 몇 개라 그래 1,600개 정도면 뭐 전체 뭐 10분의 1이나 될까요? 네. 네, 10분의 1 정도 보통 말씀 많이 네. 하십니다. 그런데 네. 중소기업이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고요. 1%밖에 안 되는군요. 네. 네. 대기업이 0.05%에 네. 불과합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이러하기 때문에 네. 예, 여러분들이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 못지않게 탄탄하고 연봉도 괜찮고 네. 비전이 있고 안정적인 그런 중견기업이 있다면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중견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중견기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취업하는데 준비를 할 것인가 이거를 김 대표님이 알려주시는데 네. 왜 우리가 중견기업을 이렇게 좀 잘 모르고 있는 걸까요? 네. 저희가 B2B 기업들 중에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B2B는 이제 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게 B2B죠. 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을 상대로 예. 하는 그런 기업들 중에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LG나 삼성의 스마트폰은 삼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고객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이제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 해외 시장으로 수출을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고 세계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네.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게 저희 현실이고요. 또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부품이 몇 개 정도 필요하신지 아세요, 혹시? 네. 아까는 틀렸지만 이건 제가 네. 압니다. 자동차 만드는데 한 2만 개 필요하다는 거고요. 아, 네네. 최근에 이제 전기차 이런 건 그거보다 훨씬 더 개수가 이제 줄어들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만드는데도 네. 이렇게 많은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현대차의 1차 협력사의 개수가 한 400여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부품을 만드는 그런 협력 업체들, 중견 기업들 중에서도 탄탄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해외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수한 중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업들을 잘 알고 있다면 네, 취업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요지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물건보다 기업에 납품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그렇지만 좋은 기업들이 탄탄한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중견기업도 뭐 개수로는 굉장히 많을 텐데요. 중견기업 가운데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거나 화제가 된 뭐 그런 대표적인 기업 몇 개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네. 우선 판교에 있는 마이다스 I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그 기업은 IT 소프트 건설업계에서 IT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네. 인천대교 그리고 밀라노 성당 또 버즈칼리파나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 같은 그런 건설 소프트웨어를 공급했어요. 네. 이 회사가 15년이 됐는데 회사 설립하고 5년 만에 매출액이 이제 해외 수출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서 건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네. 세계 1위 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세계로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러네요. 예. 네. 또 예. 다른 기업을 예를 든다면은 인천에 연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연우는 국내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화장품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한 150여 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중에서 한 50여 개의 기업에 화장품 용기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제가 여기 연우의 상무님을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네.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학생들이 많이 오기를 네. 바라는데 잘 몰라서 못 가는 경우입니다. 네. 최근에 연우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도 했어요. 주가도 네, 요즘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강소기업, 강소기업, 중견기업이 또 많아요. 또 좀 소개하실 기업이 있나요? 네. 요즘에 조선 3사가 매출액이 급감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선박용 케이블 만드는 회사로 T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 기업,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그 내수 시장에만 의존을 하고 있었다면은 지금 같이 매출액이 급감했을지도 모르는데 해외 시장으로 수출을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탄탄한 중견기업이고요. 또 TMC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비율이 100%가 되는 기업입니다. 네. 중견기업의 대표적인 예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업체들 대표적으로 몇 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밖에도 뭐 중견기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단히 많은데요. 네. 자, 이런 중견기업을 노려라. 대기업만 너무 목매지 말고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제 직장을 취업할 때 미래 성장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당장의 뭐 연봉이나 복지, 뭐 회사 분위기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중견기업은 그런 소위 뭐 처우라고 할까요? 이런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대기업의 연봉 평균이 3,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올해 상반기에 통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중견기업 한 3,800여 개 중에서 1,400개 정도를 상위 1,400개 정도를 분석을 해봤더니 연봉 4천이 넘는 기업이 65개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신입 직원의 평균 연봉이죠. 예. 그리고 연봉 3,500에서 4천 정도 되는 기업도 200개 이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연봉 3,000에서 3,500 정도 되는 기업도 600개가 넘는 거의 700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의 보수도 그렇게 낮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대기업보다 좋은 것도 있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네. 또 복지 이런 것도 뭐 기업에 따라서는 오히려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잘 돼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아까 마이더스 IT 같은 경우는 제가 다녀왔는데 네. 삼시세끼 뷔페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러기도 하고 직원들 건강을 위한 헬스장도 있고요. 예. 또 여자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이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사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복지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회사마다 복지가 다 다를 것이고 또 개인이 원하는 복지는 또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알아보시면 네, 나만의 좋은 복지가 있는 중견기업들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중견기업을 노려라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야죠. 네, 우선 다른 취업도 마찬가지지만 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직무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직무가 정해진 다음에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업종을 정하셔야 되는데 이 업종을 2가지 정도로 정해두세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그 업종도 대기업 업종도 있고 업종별로 대기업도 있고 이제 중견기업도 있을 건데 기업의 홈페이지나 또 취업 포털 사이트, 경제연구소나 해당 산업의 협회, 다트 같은 곳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계속 기업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맞는 말씀인데 너무 일반론인데, 일테면 지금 우리가 중견기업에만 포커스를 맞춘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대기업이 아닌 뭐 중소기업이 있는 데 가서 좀 그중에 큰 기업을 찾는다든지, 그러니까 네. 어떤 취업 포털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따로 중소기업란이 따로 구별이 좀 돼 있나요? 네, 취업 포털에 가시면은 여러 군데 이제 히든 챔피언이나 네. 히든 스타나 이런 기업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부 다 중견기업은 아니고 또 네. 이제 약간 구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생각나 카페라고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네. 이거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중견기업에 관한 정보가 700여 개 정도 수록이 되어 있고요. 네. 또 중견기업 정보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워크넷과 연동해서 중견기업의 구인구직 정보가 나와 있고 기업 네.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그 정보를 잘 모르신다고 하신다면은 대기업의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직무에 대한 감을 좀 잡을 수가 있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하루 일과 CJ 채용 같은 경우는 이 영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죠. 그런 곳에 가셔서 직무에 대한 감을 잡으시고 업종을 골랐으면은 업종에 대해서 업종별로 대기업 이외에 중견기업도
검색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실시하는 특강과 상담을 100여 곳에서 110여 개 곳에서 예. 학교에서 실시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중견기업 취업 스터디를 27개 대학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렇게 실시를 하고 났더니 그 취업 스터디를 하고 난 학생들한테 지금 취업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회가 닿으시면은 적극적으로 중견기업 스터디한다, 박람회한다 이럴 때 대기업만 바라보지 마시고 같이 찾아가 보셔서 고급 정보를 전문가들에게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런 연합회가 있군요. 이런 데 네. 가면 자료를 좀 얻으실 수 있고 앞서 중견기업들의 취업 정보를 알 수 있는 카페가 이름이 뭐라고요? 생각나 카페입니다. 생각나. 네, 생각을 바꾸면 나도 직장인. 그래서 생각나 카페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고 또 어떻게 하면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지 준비점들을 쭉 얘기하셨는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구직자들에게 마무리 말씀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중견기업 임원분들을 여러분들을 만나봤을 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중견기업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좋은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회사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신다고 하실 때는 현재 현업자들이 올려놓은 그런 정보를 볼 수 있는 잡플래닛이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사 분위기나 정보를 알아보시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함께 준비를 하시면은 취업의 길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수직적인 구조로 놓고 보지 마시고 수평적으로 놓고 보셔서 취업을 준비하신다면은 취업에 성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기업만 고집하지 말고 눈을 다각적으로 좀 돌려보면서 찬스를 찾아라. 예, 중견기업 취업하기 전략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김민경 휴먼앤파트너즈 대표 함께 해주셨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